기아 타이거즈가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수 대신 야수를 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KBO는 지난 1월 첫 이사회를 열어 2025 시즌부터 시행될 주요 규정과 리그 규약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쿼터 제도였다. 당시 KBO는 아시아쿼터 제도는 KBO 리그의 경쟁력 향상과 외국인 선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기아를 뺀 다른 9개 구단은 2026 시즌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다. 한화 이글스가 지난 13일 대만 출신 좌완투수 왕앤청을 확보했고 이후 다른 팀들도 아시아쿼터 선수를 영입했다. 16일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일본 출신 우완투수 카나쿠보 유토와 계약을 체결했다. 기아는 여러 후보를 두고 고려 중이다.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에서 일부 선수들을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른 구단들이 아시아쿼터 제도를 통해 투수를 보강한 반면 기아는 야수를 데려올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일단 큰 방향으로는 내야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요 원인은 박찬호, 두산 베어스의 공백 때문이다. 박찬호는 2019년 이후 주전 유격수로 활동해왔으며 2025 시즌에도 1114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올해 박찬호를 제외한 기아 내야수 중 유격수로 100이닝 이상 출장한 선수는 김규성, 119 3분의 1이닝, 딱 한 명에 불과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규성을 비롯하여 박민, 정현창이 유격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아는 유격수 김도영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검토해봤다. 하지만 김규성, 박민, 정현창, 김도영 모두 확고한 해결책으로 보기엔 어렵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은 정규 주전 경력이 부족하고 김도영은 올해 3번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유격수뿐 아니라 2루수, 3루수까지도 소화 가능한 선수를 모색 중이라고 구단 측은 설명했다. 기아 관계자는 딜루수를 제외한 내야 포지션은 항상 부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팀 상황상 아시아쿼터 선수가 주로 유격수로 출전하겠지만 2루수나 3루수도 커버 가능한 선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야구는 투수가 중심이니 투수를 보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야수를 추가해야 한다. 또 외국인 선수 영입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단이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좋은 선수가 합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규 시즌 8위에 그친 기아는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내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이다. 그만큼 즉시 전력에 도움이 될 선수가 필요하다. 유격수 고민을 아는 기아가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11월 초 팀의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총괄한 이범호 기아 감독은 구단 내 FA 협상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 내부 FA 협상 결과에 따라 팀의 오프시즌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2024년 챔피언이었으나 이번 해 저조한 성적으로 마감한 기아는 팀 안에서만 총 6명의 FA 선수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 중 핵심 선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이 감독도 인정하고 있었다. 팀의 중심인 최영우와 양현종은 물론 주전 유격수 박찬호, 필승조 조상우와 이준영, 그리고 베테랑 포수 한승태까지 건질 타선이 눈에 띄지 않았다. 구단의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중 이 감독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박찬호였다. 6명의 선수 중 그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박찬호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2026년 팀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를 성공적으로 영입하면 기존 내야 라인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놓친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대체자를 찾아야 했다. 이 감독은 당시 박찬호를 놓칠 경우
아시아 쿼터 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아는 원래 다른 구단처럼 투수를 선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2명의 일본 투수를 이미 평가했으며 추가 테스트도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찬호가 팀을 떠난다면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팀 내부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나리오였다. 박찬호가 빠지면 공석은 기존의 젊은 내야수들로 채워야 했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 등이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전 유격수로서 한 시즌을 모두 소화한 경험이 없다. 따라서 시즌 중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최악의 경우 내야의 요지인 이 위치를 임시로 메우다가 확실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 감독이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선발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전장치로 생각한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11월 초 당시 이 감독은 아시아 쿼터 계약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팀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투수를 영입할 경우 일본에서 리스트업된 여러 선수들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는 판단이었다.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기아는 아직 아시아 쿼터 선수를 결정하지 못한 두 팀, 키움 기아 중 하나로 남아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이미 투수와 야수 후보들에 대한 테스트는 모두 마쳤다. 박찬호의 이적이 확정되자 호주 내야수 제러드 데이를 오키나와로 불러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시행했다. 실제로 공격력과 수비력, 특히 장타력을 갖춘 유격수를 영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야구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중 나은 선택지가 데일이었으며 기본적인 테스트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최영우까지 빠지게 되면서 타선 보강이 시급해진 점 또한 고려 사항이다. 하지만 팀의 중심 라인 중 하나를 아시아 쿼터로 메우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격수 자리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SK와 롯데는 일반 외국인 선수로 유격수를 영입했던 경험이 있다. 헥터 고메즈, SK와 딕슨 마차도, 롯데가 바로 그 사례다. 하지만 두 선수의 실력과 관계없이 그들 역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유격수는 국내 선수를 키워내는 편이 더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기아 역시 아직 발굴할 가치가 있는 유격수 후보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팀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기아는 현재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만약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기도 하다. 김도영은 구단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가 고민 끝에 국내파 유격수로 방향을 정한다면 영입하는 투수의 질은 다른 팀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요미우리 출신 좌완 이마무라 노부타카는 구속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지만 최소한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테스트를 진행한 다른 한 선수는 독립리그 출신으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며 독립리그 수준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던 선수다. 기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